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이찬희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찬희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LSM 드론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LSM 드론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LSM 트론은 LS그룹의 자회사로 농업 및 이범용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올해 상반기 채용부터 달라진 게 있다고요? 네, 바로 AI 면접이 좀 도입이 됐습니다. LSM 트론은 상반기 채용을 서류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AI 면접을 보고 거기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서류 접수 결과에 따라 AI 면접을 좀 응시할 수 있고요. 지원자는 온라인 상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본인의 직무 적합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적성에 대해 좀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면접관의 어떤 배경, 그다음에 편견이 좀 최소화된 그런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찬희 학생 같은 경우는 AI 면접을 보게 된다면 어떤 게 가장 걱정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접관들은 면접자를 직장 동료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밝은 에너지라던가 진심 같은 게 AI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안멘토님께서 AI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팁을 좀 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제약회사에서 AI 면접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 면접이라고 하는 포션보다는 인적성이라고 하는 포션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AI 면접 볼 때 우리 찬희 학생이 얘기했지만 좀 약간 딱딱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오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이분들은 카메라에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 면접 보실 때도 렌즈를 보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항상 웃으시는 연습, 약간 오버한다는 느낌으로써 네. 좀 밝은 느낌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회계직을 지원했는데요. 이 회계직에 필요한 역량을 쌓는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보통 이제 인문상경기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경영 지원과 이제 영업 마케팅인데 이 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좀 전공과 연관된 분야를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경영학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뭐 전산회계라든지 뭐 ERP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경관리사 그리고 더 준비가 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자격증만으로 뭐 모든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가 뭐 인턴이라든지 과거 독과목에서 관련된 실습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4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원자 본인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과정, 성격, 자신의 강약점, 형제 교우 관계, 가치관 등. 둘째, 경력 회사별로 담당하셨던 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의 경우 전공, 동아리, 해외 연수 등의 경험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원 동기와 입사 후 LSM 트론에서 자신의 모습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SM 트론 역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 자소서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안멘토님께서 이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 내용 중에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한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가 직무 역량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본인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열정적인 모습과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딱 받으면 이 세 가지 내용을 내가 몇 번 항목에다가 어떻게 매핑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1번을 보면 여기는 성장 과정이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의 진짜 개인적인 어떤 성장 과정을 넣어준다는 건 평가자 입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성향, 되게 적극적이었다, 아니면 되게 난 협력을 잘한다 라는 성향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경력 회사별로 담당하셨던 업무 내역이니까 직무 역량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그대로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전공이나 학회 등 지식적인 면이나 아니면 동아리나 뭐 이런 곳에서의 간접적인 체험 경험을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니까 직무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윗부분에 내가 직무 역량 한 가지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가지 정도가 더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직무 지원 동기를 살짝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이 이제 지원 동기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입니다. 내가 윗부분에다가 직무 지원 동기를 적었다면 여기 4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왜 LSM트론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를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지원 동기를 적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LSM트론이 어떠한 모습에서 그런 회사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해 주신다면 훌륭한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게 있다면요? 일단 이 회사와 산업 그리고 지원한 직무의 특징을 좀 고려해서 지나치게 도전적이거나 지나치게 창의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도 그 재무회계 직무의 특징을 좀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 지원 동기와 포부 부분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되 너무 범용적으로 어떤 회사라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자기소개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라. 우리 찬희 학생이 보기에는 지원자가 어떤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라는 소제목만 보면 제 생각에는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임을 어필하는 소제목인 것 같아요. 네. 강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첫 번째 소제목 어떤가요? 일단 1번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든지 성향과 관련된 부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1번부터 직무로 연결해가지고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본인이 이쪽 분야에 좀 적합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좀 적극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 주인공이 말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 중고등학교 시절 학원학교의 생활에 적응을 참 잘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보니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아는 지식보다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 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전공 과목인 재무 및 회계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로 방대한 양의 지식을 쌓이면서 깨달은 점은 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2년의 교육과정을 지나온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능력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왔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네, 역시 글자 수가 500자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쓰다만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안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평가를 한다면 좀 핵심을 감춰놨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움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그다음에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은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근데 아는 지식보다는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 더 중요했다라고 해서 소위 반전의 어떤 맛을 줘서 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예전엔 이랬는데
어떠한 걸로 인해서 바뀌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내용은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그런 값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꼭 굳이 직무를 연결시켜야 됐을까? 본인의 다양한 어떤 뭐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케이. 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을 배웠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가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나는 그냥 또 한 발 나아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왔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다. 결과값이 없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게 결과값을 내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질문을 던져왔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가치관을 바꾼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핵심이 좀 감춰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럼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저는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강 멘토님? 저는 합격을 주겠습니다. 오, 왜요? 일단은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게 보완돼야 될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학생이라든지 평상시에 봤던 그런 성장 과정이나 가치관 관련된 항목에 비해서 조금 자기 생각을 좀 많이 했다라는 게 조금 제가 좀 더 좋은 호감을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그냥 기계적으로 글을 쓴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떠한 생각을 좀 더 해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많이 양보해가지고 합격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의 A to G, 가난한 동아리의 회계. 자, 안멘토님 이번 소제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에 거는 좀 별론데 밑에 거는 좀 재밌긴 하는데 네. 이게 500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500자의 소제목 두 개로 나눈다? 이게 좀 합리적인 전략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A to G. 대학교에 갓 입학해 회계 원리를 수강할 당시 제 학점은 C+였습니다. 학점을 취득하기 쉬운 다른 분야 과목들도 많았지만 저는 중급회계 1, 중급회계 2, 원가회계 A+, 관리회계 B+, 고급회계 B+, 재무관리 B+, 국제재무관리 B+, 세무회계 B+, 등 수강 과목의 대부분을 회계재무 분야로 이수했습니다. 동시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3년간 준비하며 회계의 기초뿐만 아니라 깊이를 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난한 동아리의 회계. 제가 속한 동아리는 가난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120명 규모의 신입생 MT,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등등.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자금 조달할 창구가 필요했습니다. 학교와 조율해 이를 충당하게 되었는데 매 학기별 예산안과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 체크카드를 개설해 내역을 남기는 등의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 수강 과목으로 글자 수를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일단 글자 수가 500자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얘기 하나가 다 끝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강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방금 얘기하다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게 네.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강했던 회계 과목들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양보한다 치고 그리고 관련해서 성적을 제시함으로써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좀 드러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좀 호기심이 좀 드는 분야는 중급회계 1과 중급회계 2는 왜 성적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재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지원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에 대한 열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회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이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공부를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열정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역시나 증명이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 체크카드를 개설해 내역을 남기는 등의 노력을 한 적이 있다.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험이 있다. 그럼 회계보고서를 작성을 얼마나 잘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수준과 관련된 성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분명히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건 맞지만 과연 이 지원자가 이 분야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자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해주신다면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불합격 주겠습니다. 네. 예, 저도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워요. 윗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글자를 소비하기보다는 밑에 거를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좀 풀어내는 게 어땠을까. 500자에는 여러분들이 2가지 사례 묻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좀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와 회사를 연결하는 언어, 회계. 네. 그 랩 중에 있잖아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나의 연결고리. 약간 연결고리. 그게 좀 떠오르는 소제목인데요. 자, 우리 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회계는 경영의 언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숫자적인 부분이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또 회사가 옳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아니라 사실 회사와 어떻게 보면 경영자를 연결하는 언어로 표시하는 게 좀 정석 방법인데 뭔가 우리 지원자는 좀 다른 반전을 좀 준 것 같아서 일단 호기심을 갖고 한번 내용을 읽어볼 법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소제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원자의 직무 지원 동기는 어떤 내용일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회사를 연결하는 언어, 회계. 회계 직무를 선택하게 된 단순한 시작은 전공과 쌓아온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공부,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관련된 지식도 얻었지만 반복되는 일에도 무난히 잘 적응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 배운 점은 회계가 기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점입니다. 저는 내 일에 대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성취감이라는 마약을 아직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명확하고 기업의 전체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 회계 직무의 일은 제게 내 회사, 내 일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회계 직무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과 함께 내 회사, 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가 회계 직무를 통해 내 회사의 LS 엠트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이 자소서를 보시고 우리 안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현업에서 담당하는 실무자라고 한다면 이 사항을 보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반복되는 일에도 무난히 잘 적응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 또 마지막 단락에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이다. 회계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 맞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중요해요. 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 숫자를 보고 의미를 해석해서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회계 업무를 디스를 하는 꼴이 된 그렇죠. 거네요. 평가절하시켰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어찌됐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과를 나온 것 같아요. 과목들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LS 엠트론에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를 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봤더니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못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나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커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인사이트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또 저는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줄에 성취감이라는 마약을 끊지 못했다. 야, 좋은 의미인 것 같긴 한데 부정적인 단어 썼잖아요. 마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쓰자. 내 전공이 이 직무와 연관된다고 한다면 뻔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기여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 주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불합격.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방송에 적합한 자기소개서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적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처음 부분에 주의사항에 너무 지나치게 도전적이라든지 좀 안정을 좀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반드시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는 공통적으로 개선점이 계속 보이는 게
설명을 되게 잘해요. 이 친구 장점이. 이 부여를 되게 잘하는데 그걸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약, 이거 100번 양보해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성취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게시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말로서만 끝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부분만 고치면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가 다 좋아진다라고 일단 훈훈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취준생분들도 이 한 군데 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를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소서를 각각 그 기업에 맞춰서 쓰려면 그 기업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찬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정보를 얻는 편인가요? 저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본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에 뭐 LSM 트론이면 LSM 트론 이슈 이렇게 치면 최근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편입니다. 네. 또 DIY 자기소개서를 봐도 좋겠죠. 네. 그렇죠. 자, 아,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좀 더 없나요, 팁?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본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업보고서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보고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직자가 보더라도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보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하지만 그 부분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갖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 그 회사의 신년사를 찾아서 당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쟁사까지 본다면 아무래도 좀 더 포괄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항목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필요로 하는 기업, LS 엠트론. 네. 약간 캐치프라이즈 같은 네. 느낌인데 좀 심심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찬희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네, 뭐 제가 봐도 눈에 띄는 소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또 궁금해지는 제목인 것 같아요. 안멘토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저는 이 누구나가 누군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타겟층이 누군지 써주셨으면 좀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자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을지 마지막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필요로 하는 기업 LS 엠트론. 시장 규모 70조 원, 연 6.9% 성장률을 가진 트랙터 시장에서 LS 엠트론은 안정적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S 엠트론이 더 매력적인 이유는 관련 다각화 사업 때문입니다. 사출 성형기, 커넥터 등 사업 확장으로 환경, 방위산업, 자동차, 전자 등 여러 산업이 LS 엠트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 산업은 LS 엠트론의 전망이 안정적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LS 엠트론은 전 후방 산업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익이 좌우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회계 직무 지원자로서 이러한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적 지식을 활용해 결산 보고를 작성하고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 사업의 미래를 예측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재무, 세무 등의 지식을 갖춘 지원자로서 회계 이외의 다방면으로 LS 엠트론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안멘토님 평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제 회사 분석적인 내용인 거고 뒷부분이 포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LS 엠트론이 이런 회사다라고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LS 엠트론을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야? 아니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성장성인데 왜 성장성이냐면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만 뭐 먹을거리도 많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LS 엠트론 니네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 다각화도 하고 있잖아라고 조금 가이드해주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그렇고요. 뒷부분은 그래도 좋았던 거는 다만 전후방 산업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뭐뭐 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바꿔줄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나왔죠. 이게 가장 좋은 구조예요. 근데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고 이 일을 잘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게 입사 후 포부니까 저는 지원 동기를 그런 관점에서 뭐 성장시키겠다 이런 부분을 기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입사 후 포부를 좀 추상적으로 적기보단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액션 플랜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어떤 구체성, 좀 어떤 뭐 현실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오늘 자소서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다시 써야죠.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글솜씨는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는 생각은 정확하게 들고요. 다만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고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제시하려고 보다도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증명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LSM 트론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찬희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찬희 학생이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 3번 항목이었던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찬희 학생이 과연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학생은 해외 영업직에 맞춰서 작성해줬습니다. 중국인의 실리주의를 파악, 성공적인 다이아몬드 반지 판매. 대학교 학창 시절 백화점 주얼리 매장에서 중국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판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판매 경험이 전무하여 판매 담당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통역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고객의 대다수가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판매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차츰 일이 적응되자 어떻게 하면 같은 통역을 해도 판매에 도움이 될까 고심하던 찰나에 어렸을 적 중국에서 생활했던 경험과 대학교에서 중국학을 전공하며 배웠던 중국인들이 구성비를 따지는 실리주의 문화를 떠올려 적용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결혼을 앞둔 중국인 커플이 매장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러 왔고 여러 상품 중 저가 상품을 고민하던 커플에게 미엔즈, 중국의 체면 문화와 실리주의를 자극하여 중고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해외 바이어들과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해당 국가와 민족의 문화를 파악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LSM 드론의 제품 판매에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희 학생이 우리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을 듣고 잘 썼는지 자,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500자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우리 찬희 학생은 경험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리고 두 가지 문장이 아닌 소제목을 선택하셨죠. 나는 실리주의를 파악해서 성공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판매, 성과값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상황 제시죠. 나는 판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그다음에 항상 이제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문제점이죠. 문제는 뭐냐? 고객의 대다수가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판매가 수월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블라블라 쭉 나오다가 이제 본인이 중국인들의 구성비를 따지는 실리주의 문화를 떠올려 적용시켜 봤고 그랬더니 실리주의를 자극해서 중고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판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 자체는 좋았는데 조금 더 여기다 숫자를 넣어주면 좋거든요. 그냥 몇 %를 올렸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값이 없어서 그건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디테일하게 좀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배운 점이에요.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해당 국가, 민족의 문화를 파악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배운 점까지 잘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찬희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LSM 트론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과 회사와 관련된 항목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LSM 트론 1순위로 준비해서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그만큼 로열티를 보여주신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원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역량을 좀 충분히 쌓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LSM 트론 회계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